아무런 준비도 없이 25세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고아원 입구에서 10살 조카의 작은 손을 놓아야 했던 그날, 미소가 창문 너머로 외친 말. 삼촌, 절대로 나 잊으면 안 돼. 약속이야. 그날 밤 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준비된 것도 돈도 집도 없었지만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사는 38세 정민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조카의 삼촌에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는지 그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15살 중학생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형이 전화로 알려왔죠. 아들 낳았다. 빨리 와봐. 병원에 도착하자 작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란 그저 귀찮고 시끄러운 생물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는 달랐습니다. 이름은 정미소로 지었어. 웃는 얼굴처럼 밝게 자랐으면 좋겠어. 형이 그렇게 말하며 안고 있던 아이는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살짝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정말 많이 아끼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특별한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미소는 저를 보면 항상 울었습니다. 정확히는 저와 저희 아버지를 보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고 울음을 터뜨렸죠. 민우야, 미소가 널 무서워하나 봐. 아버지도 그렇고. 형이 곤란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이 그렇게 실망스럽게 무너지는 걸 처음 봤어요.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솔직히 무서울 정도로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저나 형에게는 손찌검도 서슴지 않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손녀에게 자전거 태워주고 싶다고 유아용 안장을 달고 매일 아침 자전거를 닦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아는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낯설 정도로 순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죠. 내가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자고 했더니 울고불고 난리더라. 그 말 끝에 스르르 지워지던 아버지의 웃음, 작게 내뱉으시던 한숨,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랑은 참 이상하죠. 평생 강인하게만 보였던 분이 손녀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손주들 앞에서 달라지셨나요? 미소가 5살이 되던 해, 우리 가족에게는 슬픈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형수의 어머니도 암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2 어른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아버지마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고 어머니를 따라 가셨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막 취직이 정해져서 고향을 떠났고 형네 가족도 서울 외곽으로 독립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은 하나 둘 떠나고 결국엔 빈집으로 남았습니다. 부동산 매물로 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가 모여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날 집을 바라보던 미소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진짜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는 미소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처음으로 상실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미소에게는 할아버지의 집이 사라지는 것이 그런 순간이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큰 상실이 곧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미소가 10살 되던 해,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승현 씨 교통사고 소식 들으셨죠? 현장에서 즉사. 아내분은 위중하십니다. 따님은 살아있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났고
형수는 의식불명 끝에 3일 뒤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원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형수 옆 작은 멍이 든 얼굴로 불안하게 의자에 앉아있던 미소. 그 눈동자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이 다 사라졌다는 절망.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의 가족은 이제 나밖에 없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갑자기 큰 책임을 지게 된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 두려움과 막막함이 어떤 것인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당시 25살인 저는 형의 사고 반년 전에 근무처가 도산에서 무직이었습니다. 직장도 집도 준비된 인생도 없던 25살의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젊은이가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가서 키운다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미소는 고아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소와 함께 고아원 앞까지 걸어가면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소야, 삼촌이 매주 올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 혼자 아니야. 알았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데 건물 2층 창문 너머로 미소가 울면서 외쳤습니다. 삼촌, 절대로 안 잊어야 해. 약속이야. 그날 차에 올라타기 전까지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내가 이 아이를 놓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행히도 미소가 있던 고아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매주 만나러 갔고 제가 가면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민우 씨,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미소가 머물던 아동복지시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시설 담당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미소가 최근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괴롭힘의 이유는 바로 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면회 오는 보호자가 없거나 아예 연락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미소는 삼촌이 매주 찾아오잖아요. 그게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가끔은 사랑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미소를 사랑해서 자주 찾아갔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들었으니까요. 시설 담당자는 면회 횟수를 줄이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미소에게 전했을 때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 삼촌도 이제 나보기 싫은 거야? 그 조용하고 맑던 아이가 주먹을 꼭 쥐고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다 없어진 것도 모자라서 이젠 삼촌마저 날 버리는 거야? 그때 미소의 얼굴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공포와 슬픔이 그 작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미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 여기 있는 거 너무 싫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더 이상 여기에 둘 수 없다. 제가 무직이어도 방 한 칸짜리라도 형편이 좋지 않아도 미소는 더는 혼자 있어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소야, 삼촌이랑 같이 살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보통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내려야 하는 결정이 있는 법이죠.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소는 그 조그만 고개를 꿈틀 움직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바라보던 미소의 눈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야? 삼촌, 정말 괜찮은 거야? 나 방해되진 않을까? 싫어지진 않을까? 12살 너무 일찍 철든 아이는 먼저 미안함부터 꺼내더군요.
내가 어떻게 널 싫어해. 너가 있어서 삼촌도 살아있는 거야.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품에 안은 이 작은 생명은 이제 내가 세상과 맞서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월급은 많지 않았고 당시 살던 곳은 단칸방 고시원 같은 원룸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밥솥 하나로 버티던 공간에 미소가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늘 저를 챙겨주셨던 김 사장님과 사모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사정이 있으면 빨리 말하지 그랬냐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말없이 제 어깨를 툭 치시더니 그 다음날 한 주소를 쪽지에 적어주셨습니다. 여기 가봐. 아내 친구가 부동산 하는데 집 한 채 싸게 내놨다더라. 계약 보증은 내가 서줄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김 사장님의 도움으로 제 삶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장님 댁 근처에 있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조촐하지만 우리만의 공간. 이제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진짜 가족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삼촌, 진짜 괜찮아? 삼촌이랑 같이 살아도 돼? 짐을 푸는 미소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대답 대신 미소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소야, 넌 내 조카인 동시에 이제 내 딸이야. 처음 며칠은 같은 집에 살아도 대화가 어색했고 각자 조심하느라 거리감을 두기도 했습니다. 서로 너무 많이 생각했던 거겠죠. 하지만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자 미소가 다급히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삼촌,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는데 내가 1등 했어? 진짜? 우리 미소 최고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평화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미소의 방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소야. 헐레벌떡 방문을 열자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온몸을 떨고 있는 미소가 보였습니다. 식은땀에 젖은 이마, 부들부들 떨리는 손. 한참을 달래고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나 그날 꿈 꿨어. 사고 나던 날. 미소는 기억나지 않던 교통사고의 한 장면을 마치 방금 전 일처럼 또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수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미소를 꼭 껴안으며 했던 마지막 말. 다행이다. 미소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아빠는 괜찮으셔? 그 말에 미소는 아무것도 모른 채 대답했답니다. 응, 괜찮아. 아빠 괜찮아. 엄마. 상처는 때론 깊숙이 숨어 있다가 우리가 가장 약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이런 숨겨진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같이 살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조금씩 정말로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서툰 반찬을 같이 먹고 퇴근길에 학원 마치고 나오는 미소를 데리러 가는 일상이 이젠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소가 저녁 준비를 하겠다며 먼저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부엌에선 무언가 익는 냄새가 퍼졌고 작은 냄비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삼촌, 오늘은 계란찜이야. 내가 직접 만들었어.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계란찜이 자주 저녁 식탁에 올랐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메뉴는 다를 법도 한데 또 계란찜. 왜지? 하고 의아했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사장님의 사모님께서 말해주셨습니다.
미소가 자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머니가 자주 만들어주셨던 계란찜 만드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요. 순간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엄마를 기억하고 싶어서, 엄마의 손맛을 되살리고 싶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한 달 내내 계란찜만 만들었을까요? 그날 저녁 미소가 또 한 번 계란찜을 내왔을 때 처음으로 말해봤습니다. 오늘 것도 정말 맛있다. 어머니, 계란찜 맛이랑 비슷해? 미소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더니 입술을 앙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곤 말없이 눈물을 툭 흘렸습니다. 왜 울어, 미소야?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미소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삼촌. 이렇게 계속 엄마 생각하면서 요리해서 삼촌한테 미안해서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삼촌이 나 키워주고 있는데 나는 자꾸 엄마 생각하고 삼촌 앞에서 그렇나 너무 나쁜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정미소. 그게 왜 미안한 일이야. 너한텐 엄마가 있었어. 그리울 수도 있지. 기억하고 싶을 수도 있지. 그게 왜 나쁜 거야? 미소야, 너한테 부모님이 있었던 거, 그 기억을 잊지 말아줘. 너가 부모님을 기억해줘야 삼촌도, 내 형도 형수님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있는 거야. 그 말에 미소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 날처럼, 처음 저를 꼭 안았던 날처럼 제게 와서 안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삼촌. 아니, 그날 이후엔 삼촌이라는 말에 조금씩 아빠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실의 아픔을 간직하는 것과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이런 균형을 찾기 위해 애쓰는 분이 계시다면 그저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느새 제가 30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운영하던 물류회사에서 일한 지 몇 년 일도 익숙해졌고 생활도 안정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우 씨, 혹시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서미정 씨, 동네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차분한 인상에 조용히 말하지만 유쾌한 사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10년 만의 연애였습니다. 그녀에게 처음으로 저의 사정을 이야기했을 때 조심스레 망설이던 저와 달리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우 씨, 그 조카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일지 상상이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오후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 씨, 나랑 미소 중에 누가 더 소중해요?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 그래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그 아이, 민우 씨 인생의 어떤 존재예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구 하나를 선택하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과연 답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입은 정직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그 말에 미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치. 그렇게 말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이틀 뒤 미정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민우 씨, 우리 여기까지예요. 짧은 말, 그리고 긴 침묵. 민우 씨가 미소를 얼마나 아끼는지 나도 알지만 그게 너무 나한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깊은 상처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 그림자 속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택은 항상 무언가를 얻는 동시에 무언가를 잃는 과정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았나요?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걸 새삼 느꼈고 그동안 미소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깊게 내 인생에 뿌리내려 있었는지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이 이상했는지 미소가 요즘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그걸 미소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가 또 상처받을까봐. 미소야, 미정 씨랑은 그냥 서로 잘 안 맞아서 헤어졌어. 그렇게 둘러댔지만 녀석은 눈치가 빠릅니다. 며칠 후 미소는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삼촌, 미정 언니랑 헤어진 거 혹시 나 때문이야? 그 말에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미소야,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미정 언니랑 통화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내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라고. 미소는 조용히 말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삼촌. 나 때문에. 그 아이는 또다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아이는 슬픔도 외로움도 이제는 사랑까지도 자기 책임이라고 믿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미소의 어깨를 꽉 잡고 말했습니다. 미소야, 너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야. 삼촌이 미정 씨보다 너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삼촌의 선택이야. 때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입니다. 솔직함과 진심 어린 대화만이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언제 그렇게 컸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미소는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었고 어느새 어른다운 말과 행동이 많아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미소는 저를 마주보고 말했습니다. 삼촌, 나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돈은 걱정 말고. 그 뒤로 미소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시로 간호학과에 합격하고 기숙사가 있는 병원 부설 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죠.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도 자녀나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느끼셨을 그 자부심과 뿌듯함이 바로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입니다. 기숙사로 이사를 가서도 저희 집에 자주 오던 미소는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숨기듯 말했습니다. 삼촌, 나 남자친구 있어. 순간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래, 응. 다음 주에 집에 데려올게. 소개시켜줄게. 그날이 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청년은 살짝 긴장한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 딱 봐도 미소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태호입니다. 저 미소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태호는 23살의 대학생.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들어와요. 그날 저녁 태호는 조심스럽게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미소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식탁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졌고 오랜만에 유쾌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엔 이상하게 묘한 씁쓸함이 맴돌았습니다.
자녀가 성장해 연인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 기쁨과 동시에 허전함도 느끼게 되나 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 삼촌, 응? 우리 결혼해요. 그 말에 정말이지.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태호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태호는 또다시 고개 숙인 채 말했습니다. 반드시 미소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아버님, 따님을 저에게 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그저 조카의 삼촌일 뿐이었는데 이 아이에게 나는 이미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했던 말을 또 꺼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미소의 아버지가 아니야. 그 애한테는 부모님이 따로 있어. 그러자 미소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아버지가 2명이에요. 그리고 민우 삼촌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마음속에서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정해둔 선, 나는 삼촌이지 아버지가 아니다. 그 선을 넘는 게 무섭고 미안하고 두려웠던 건 결국 저였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벽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벽을 넘는 것이 가장 두렵지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자신만의 넘기 어려운 벽이 있으신가요? 결혼식 날 아침, 미소는 어김없이 평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어때요? 나 예뻐 보여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그 얼굴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규모 웨딩을 준비했습니다. 작고 소박했지만 따뜻하고 정성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친구들과 김 사장님, 가족, 그리고 몇 명의 소중한 지인들만 모시는 자리였지만 그 어느 대형 예식장보다 그곳은 가족이라는 사랑으로 가득했죠. 아빠, 손 줘요. 그 순간 내 손을 잡은 미소의 손이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는 동안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마치 지난 10여 년간의 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기였을 때,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함께 살기로 했을 때, 엄마의 계란찜을 만들던 모습, 그리고 아빠라고 처음 불렀던 그날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피로연 마지막 순서, 신부가 준비한 편지 낭독 시간이 왔습니다. 미소는 작은 봉투에서 편지를 꺼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구들에게, 그리고 김 사장님 부부에게 향한 따뜻한 인사. 김 사장님, 아주머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2분 덕분이에요. 아주머니의 요리, 지금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진짜 엄마 같았어요. 그리고 미소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빠에게 드리는 편지예요. 숨을 멈추고 그녀의 입술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처음 저를 데려가 주셨을 때 정말 꿈 같았어요.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던 그때 아빠가 내민 손이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사실 아빠가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고 있어요. 연애도, 삶도, 때론 꿈도. 그런데도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죠. 내게 화를 내도 결국 꼭 안아줬어요. 그게 아빠였어요. 아빠는 처음엔 자신이 아빠가 아니라 삼촌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빠는 누구보다 진짜 아빠였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를 혼내주셨습니다.
저를 위해 울어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처음으로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빠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모든 희생과 고난이 같이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 말이죠. 그날 김 사장님은 울다가 웃다가 목이 다 쉬었고 사모님은 이 녀석 이제야 시집 보내내라며 미소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미소는 정식으로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미소와 태호는 아직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형과 형수님 그리고 부모님이 계신 선산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도착하자 미소는 묘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어요. 걱정 마세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아내이고 언젠가는 엄마가 될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형, 내가 그 아이 잘 키웠어. 지금 이 자리까지.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해낸 것 같아. 그리고 형수님, 미소는 당신을 닮아 정말 따뜻하고 어른스럽고 사랑이 많은 아이가 되었어요. 잠시 뒤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젠 나도 내 삶 좀 살아볼까? 40세 정민우. 저는 지금도 혼자입니다. 혼자지만 전혀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마저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평범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25살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카를 딸로 키운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실 처음부터 자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고 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결국 이 자리까지 이끈 건 그 아이였습니다. 정미소. 저보다 더 어른스러웠고 저보다 더 배려했고 저보다 더 많이 웃어주던 그 아이. 요즘은요, 가끔 사위 태호랑 운동도 같이 하고 딸과 함께 주말 마트장도 봅니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 소박하고 이보다 더 따뜻한 일상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제 마음엔 작은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금은 늦은 출발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미뤄뒀던 제 삶을 이제는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웃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같이 누군가를 책임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키우는 그 아이는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말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에요. 그리고 혹시 자녀와 갈등 중인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해주세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매일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혜와 사랑 댓글창에서 나눠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진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민우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